자,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바로 임성환 임성환 작가입니다. 명성은 들었어요, 임성환 작가님. 근데 네. 어떤 작품을 했는지는 모르거든요. 어떤 작품들을 좀 했나요? 그러니까 임성환 작가는 총 10편의 드라마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98년에 보고 또 보고로 시작을 해서 장편 드라마를実施를 했어요. 온달왕자들, 인어아가씨, 그다음에 왕꽃소녀님, 하늘이시여, 그리고 아현동 마님, 보석비빔밥, 신기생전, 그리고 오로라 공주, 압구정백약. 아, 드라마 제목들이 장난이 아니네요. 근데 특징적인 게 드라마 제목이 다 5글자네요. 네. 그러니까 임성환 작가 인터뷰를 보면 5글자가 떡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래서 일부러 5글자를 뭐 제목을 굳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5글자 이렇게 딱 나왔다. 그래서 내용에 맞는 제목을 썼다. 근데 뭐 굳이 5글자를 맞춘 건 아니다. 예,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야, 임성환 작가님의 이제 드라마는 정말 왜 기사로도 많이 다뤄졌었잖아요. 욕하면서 보게 되는 드라마. 맞아. 막장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, 아마. 갑자기 네. TV를 보다 웃다가 죽게 되는. 그렇죠. 눈에서 레이저 막 방사 쏘고. 뭐 그 정도 이제 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쭉쭉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네.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네. 동성애자 역할이었던 이제 나타샤가 108배를 올리고 나서 상남자로 변신을 합니다. 커밍 아나운드 스토리. 이게 커밍 아나운드 커밍 안 하면 네. 틀린 거예요. 예. 놀랍네요. 108배를 하고 나면 커밍 아나운스로. 그렇죠. 아니, 108배로 바뀌는 거예요, 설정. 네. 이건 진짜 조금 과한 듯한, 네. 조금은 그쵸. 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?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네네. 항상 뒷얘기가 궁금하니까 계속 찾아보고 시청률은 잘 나오고 이런 드라마. 완전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과도한 설정이 들어가서 보면서도 이게 뭐지? 이렇게 정말 의아해하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꼬고 또 꼬고 불륜도 그냥 불륜이 아니고 이중 삼중 또 뭐 아까 겹사돈 얘기했죠? 겹사돈이 아닌데 삼중사돈을 만든다. 이런 정말 과도한 설정을 만들어서 그 막장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네요. 예. 예, 가족 증명서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? 그래서 이때 그 연출자가 이거 정말 이렇게 이상한 작품 못하겠다. 실제로 연출자가 교체된 적도 있습니다. 어머. 그런 과도한 설정들이 난무를 할 때 뭐 사람들은 막장이다 이런 이 평을 하기도 합니다. 우리 풍문쇼 가족들이 생각나는 막장의 기준 뭘 것 같아요? 제가 그래서 막장의 4조건을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. 네. 막장 조건도 아니고 4조건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척. 네, 알고 보니까 친척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. 예. 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죽어가고 세 번째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였어요. 그다음에 네 번째가 결국에 다 죽는다. 네. 막장 4조건이었습니다.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. 네. 아, 준비 많이 오셨네요. 네. 그래요. 조사하느라 고생 많으셨네. 네. 아, 근데 보통 정말 그런 거 상식을 좀 넘는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막장 드라마다 불륜 하는 게 좀 아닌가. 뛰어넘는 그런 거 좀 막장 같아요. 예. 그럼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장인 것 같아요. 설정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약간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게 만들기 그래서 막장하면 또 이제 임성환 작가가 아니고 그렇게 연결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임성환 작가가 막장 드라마의 거의 뭐 데모 아니냐. 거기다가 막장 전문 작가, 그리고 막장이라는 단어의 창시자, 막 이렇기 때문에 스타 작가는 좀 아니지 않나요? 근데 평가와는 또 별개로 이게 참 함정인 게 시청률이 늘 고공행진이라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방송국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성환 작가한테 작품을 계속 의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.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스타 작가의 어떤 기본 조건이고 네네. 이게 한 가지 의구점은 왜 은퇴하셨어요? 그래서 준비한 부분입니다. 임성환 작가의 은퇴 이유. 신내림 때문인가? 왜 이런 풍문이 나온 건지 대체 진실이 어떤 건지 이런 네. 얘기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풍문등을 좀 켜주십시오. 진짜 그런 내용을 쓰다가 지금 신내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? 나만 들었나요? 자, 아니 근데 네.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어느 때부턴가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, 맞아요. 무속 신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대사들이 이 임성환 작가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뭔가
세계관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뭐 설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아니 그러면 특히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? 아니면 그 이풍문이 좀 진실이신 거예요? 아니면 거짓?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. 임성환 그 작가가 유체 이탈이 너무 리얼하다.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이야기 아니냐. 너무 리얼하다 이런 얘기도. 예. 그러니까 저는 신내림 쪽이 무속신앙 쪽이 아니라 약간 사주풀이 쪽, 역학 쪽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던 게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제 시나리오에 설명을 쓰잖아요. 그럼 생년월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태어난 시간, 뭐 예를 들면 이런 디테일까지도 해서 그 사주풀이를 보는 거예요. 그 캐릭터의 사주풀이를.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와 맞게끔 이래서 뭐 생년월일 같은 것도 다 맞춰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꽃 선녀님에서 못 닦은 무속 신앙 이야기를 2011년 방송된 그 신기생견에서 이어갔다고 하는데 예, 맞아요. 그 사실 남양 특집 수준이었는데요. 신기생견 이거는 기생집이 아직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기생집을 둘러싼 얘기를 그려낸다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그냥 난데없이 할머니 귀신이 등장한다거나 등장이면 뭐 장군 귀신, 동자 귀신 그런 막 빙의된 어떤 이런 황당한 설정이 일어나니까 예, 거기에서 그게 그 드라마의 그 눈에서 초록색 레이저 막 이렇게 그 드라마입니까? 사장도 왜 나를 괴롭혀요? 동자 귀신이 씌었나 봐. 귀신 같은데요?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신기생전이 아니라 예. 신귀생전이다.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있었죠. 귀신전이다. 워낙 그 귀신들이 네. 많이 나오다 근데 보니까. 그 무속 신앙에 대한 좀 집착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예. 진짜로 이게 신내림을 받으신 게 아니신가? 그 부분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그 신내림 받은 건 전혀 아니고요. 무속 신앙은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이 이 부분을 너무 리얼하게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어떤 작품에서 아주 밉상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욕하잖아요. 욕한다는 거는 그 배역을 너무 잘 소화했다는 건데 이 임성환 작가야말로 이 대본을 자기가 취재해가지고 한 건데 무속 신앙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완벽하게 써낸 거죠. 네.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실력이 오해할 진짜 정도. 대단하시죠. 그러니까 뭐 본인 취향에 대한 집착인 거죠. 뭐 신내림은 받은 예. 건 아니시죠. 맞습니다.